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초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에 계속해서 지금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어 있다라는 경계감 자체는 있었습니다만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13년 만에 양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경기 지표들이 확실히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후반 보시면 낙폭이 굉장히 커졌죠. 20년물 국채 입찰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에 있었는데 상당히 부진한 수요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과매도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낙폭을 키워나갔고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1%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의 신중론적 발언도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데 사실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결국 3.9%도 깨졌습니다. 3.85%로 나타나면서 7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유가 관련해서는 홍해 부근의 지정학적 리스크 작용을 하면서 WTI 원유 선물 소폭 오름세로 7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을 터치하고 또 갱신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펀더멘탈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기술적인 저항선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다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2월 12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110.7로 나타나면서 예상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간밤에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알파벳만 상승분을 1.2%가량 켜냈는데 52주 신고가도 경신해냈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고 영업부의 구조조정 있을 것이다. 광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마이크론 실적은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특히 좀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데도 작용을 했습니다. 4%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는데 모델 Y의 결함 관련해서 소비자와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 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델 Y 판매를 가속화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고요. 월가도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간밤에는 전반적으로 모두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S&P 500의 11개 업종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빅스 지수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연준의 발언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필라델피아 총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투표권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투표권이 없고요. 경제 지표가 후행한다, 실제 경제가 빠르게 둔화한다라는 소식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실적 발표를 했던 페덱스의 실적도 주가 하락과 함께 경기 둔화의 우려감을 한층 키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페덱스가 유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제의 지표 중에 하나로 볼 만큼 페덱스의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 매출 자체는 증가를 했습니다만 국제 특송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익률도 함께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페덱스의 이런 주가 하락과 가장 크게 맞물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준에서도 시장에 진정 버튼을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키웠다라고 또 해석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장중에는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4% 넘게 빠졌던 마이크론이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시간외에서 한때 5%까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과연 메모리의 봄은 정말 오는 걸까요? 앞서서 저희 11월 29일 당잠사에서 마이크론이 제시했던 가이던스 수치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던스보다도 발표치가 더 좋게 나오는 모습 함께 확인을 하고 계시죠. 매출은 보다 늘었고 EPS도 역시 발표치보다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컨센서스도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여전히 시간 외에서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었고요. 특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을 살펴보게 되면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렌드포스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내년에 모바일 메모리 가격도 늘어날 것이고 수요도 확실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과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마이크론 CEO 같은 경우는 AI 확산에 따라서 데이터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PC와 스마트폰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따라서 2025년에는 꽃이 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특히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선의 판도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해서 판결을 내놨는데요. 대선 경선 출마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더불어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미국의 주에 제기되어 있는 그리고 남아있는 판결이 27개 정도 됩니다. 만약에 남아있는 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로 따져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각 후보들의 주된 공약들, 정책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업 뉴스 함께 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글로벌 신용위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요인은 무엇이 될 것이냐. 첫 번째로 미국의 부동산을 제치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자금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침체되어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간밤에는 이렇게 미국 증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장중에 안 좋았던 흐름을 지금 나스닥 선물에서도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우리 시장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 특히 코스피가 어제 강했죠. 1.8% 가까이 급등하면서 3개월 만에 2,600선을 탈환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로 봐도 상승 종목수가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모든 업종, 떨어진 게 하나도 없이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질적으로도 좋았던 어제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연말 랠리와 빈집 찾기 두 가지 알파와 베타 팩터의 강세가 한 가지 큰 특징이었는데요. 연말 랠리의 흐름은 미국에서부터 전해지고 있고 그게 이어지고 있죠. 내년 금리 인하는 하는데 경기가 망가지지 않은 연착륙 가능할 것이다. 이 조합으로 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는 특히 이제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현물뿐만이 아니라 선물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사는 종목은 뻔하죠. 대형주 위주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형주, 시총 상위주의 고른 상승세가 한 가지의 특징이었는데 인덱스 측면일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또 다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둘 다 나란히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금융투자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수가 나온 부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 지수에 영향력이 조금 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빈집 찾기 한번 볼까요? 수급의 빈집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카카오뱅크죠. 빈집털이의 바로미터. 이거 어제 급등세를 시원했습니다. 그 밖에 업종으로 보면 자동차, 신재생, 헬스케어 업종인데 각각의 나름의 상승 명분은 있는데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금리 하락의 수혜주라는 점과 함께 수급이 비어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안에서도 완성차가 그동안 주가가 아주 강하진 못했죠. 그러면서 어제 급등을 한 기아는 52주 신고가를 단번에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신재생따는 태양광, 풍력 요즘 강한데 간밤 미국에서 시장 떨어지면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차 섹터가 모두 크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하긴 합니다.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추세의 추종세도 이어집니다. 쏠림 현상, 수급의 블랙홀 여전한 모습인데요. 그동안 계속 정리해드리는 세 가지 패턴이죠. 대기업 계열의 IPO, 이전 상장 패시브, MSCI 패시브 관련 종목만 간략하게 기입을 해봤고요. 어제 올랐던 종목에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무섭네요. 우리 시장만 이렇게 수급 블랙홀로 쏠림 현상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일단 어제는 알파값과 베타가 같이 올라갔는데 미국도 사실 이렇게 양측면으로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지수 자체는 뭐 신고가 영역이죠. 그런데 아웃퍼폼 비율은 지금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중간값인데 중간값에 한참 못 미치고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아웃퍼폼이라고 하면 지수 상승률 대비했을 때 지수보다 더 오른 종목의 비율인데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미 증시의 분위기고요.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미 증시 신고가 간다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지수는 나스닥 지수죠. 그런데 이번에 신고가 영역으로 먼저 진입한 쪽은 다우지수 여기에 있고 나스닥 지수가 아직 신고가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3년 차트 보시면 일단 52주 신고가는 경신을 하는데 다우에 비해서는 이 레벨에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간밤 두 시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공포 탐욕 지수로 봤을 때 그 전날 극도의 탐욕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조정이 들어가면서 일반 탐욕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미국 신고가 주도주 보시면 생각보다 빅테크가 아니었더라고요. 보시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의 수익률을 정리한 표인데 이쪽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빅테크 기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종목이 요만큼 오를 때 나머지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었던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이 훨씬 더 두드러졌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간밤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이 많습니다만 영역 자체로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 종목들을 기입을 해봤는데 보시면 대부분 전통 중후장대 섹터도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금융이나 캐터필러, 보잉 같은 굉장히 묵직한 산업군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그렇고 인프라 관련 쪽이죠. 보시면 이 안에 캐터필러는 역사상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패턴 자체가 결이 조금씩 좀 다른 모습, 주도주의 성격이 톤이 바뀌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자, 10월 25일에 당잠사에 정리해드린 건데 지금 금리 동결기에 이미 진입이 돼 있죠.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금리 동결기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패턴을 그렸는가? 2020년 이후에 세 차례의 금리 동결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빼고요. 그때의 공통점을 묶으면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 주가는 강세 흐름, 그리고 상승세를 시현했던 쪽은 가치주와 대형주, 외국인의 수급은 불규칙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차트고요. 이번에 올해 기준으로 빨간 라인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이 아웃퍼폼을 했고 외국인은 어떤 업종을 담았는가? 그때도 이제 체크해드렸던 내용인데 보시면 가치주 쪽, 통신 서비스, 금융 쪽에 외국인 러브콜이 그동안 좀 모아졌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 기대주 쪽으로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유입되는데 자동차, 반도체, 기계 대표적인 섹터들 모아집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의 아웃퍼폼 종목도 이와 또 무관하진 않은데요. 스타일 분류를 해서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분류 기준이고요. 가치 스타일을 본다라고 하면 1위부터 시총 기준입니다. 요즘 특히 어제 외국인의 수급 보면 LG그룹주를 좀 담고 있다는 게 의외였는데 보니까 가치 스타일에 베팅한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배당 팩터, 사실 이제 26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배당락이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배당 팩터가 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용 스타일, 요즘 이쪽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종목 장세를 대비해서 답안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육성키로 하는 그 섹터 세부 항목까지 좀 공개를 한 건데 12대 국가 전략기술 요 큰 쪽이 12대 국가 전략기술이고요. 이 아래 하부 내용이 50대 세부 중점 기술 목록입니다. 그 상단에 위치해 있는 쪽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래쪽으로 내용들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좀 멀리 떨어진 쪽이라고 하면 뭐 양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쪽이 디스플레이 정도, 그리고 어제 원자력 관련해서 예산 편성 다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고 R&D도 생각보다 내년도 예산안에 조금 더 늘어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 캘린더도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ETF 기대감이 상당한 모습이죠. 반감 기간 4월로 추정이 되면서 간밤 크립토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다른 크립토들이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비트코인만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차별적인 움직임입니다. 바이오 쪽이 요 모양들 꽤 많이 있는 상황이죠. 연초 상반기 쪽에 많이 있고요. 암학회도 꽤 많습니다. 반도체 IT 관련 이슈고, 오늘 기사가 많이 나온 쪽은 앞서서 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애플의 비전 프로 2월 출시 예정인데 지금 생산 물량 늘리고 있다고 하죠. AI를 이쪽에 탑재할 것인가도 한 가지 또 볼 수 있을 만한 키워드입니다. 하드웨어 쪽은 디스플레이 관련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의 반응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유학회, 아이폰 16 등등 마이크로소프트 이벤트, 그래서 반도체나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이벤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캡처해 두시고 내년도에 종목을 보실 때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